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요, 분위기 좋던 감산 캐펙스 축소 흐름 속에서 삼성이 찬물을 끼얹는 혹시나 삼성발 치킨 게임이 다시 재발되는 거 아니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같은 날 찍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네. 그런데 정말 의미 있는 시총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바이오로직스한테 시총 3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가 4위가 됐고요. 처음에 진짜 LG에너지솔루션이 들어와서 SK하이닉스를 제칠 때만 해도 굉장히 쇼크였는데 지금 SK하이닉스는 4등까지 밀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하고요. 당분간 이거 정말 자금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으면 SK하이닉스는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제 양강 구도에서 진짜 이제는 원탑 시대로 가는 거 아니냐, 메모리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같은 날에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지금 폭스콘 공장, 정저우 쪽에 있는데요. 거기가 이제 폭스콘 공장 중에 가장 거점이고 여기서 애플 아이폰을 생산합니다. 20만 명 정도가 생산하는데요. 중국이 제로 방역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한 달째 공장에 가둬놓고 물하고 라면만 줬답니다. 그래서 탈출 행렬이 잇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탈하면서 20만 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상당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면서 11월 아이폰 출하량이 30% 정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도가 나갔고, 그래서 오늘 아이폰 관련주들 LG이노텍, BH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 3년임으로 사실상 종신 독재 체제를 완료했는데요. 그동안 제로 방역을 시진핑의 뜻을 쫓아서 가장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다 상무위원이나 승진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좀 약간 반대하던 리커창 총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제 숙청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자본 유출, 그리고 탈제조, 탈중국. 애플도 이제 빨리 중국에서 비중 줄여야 될 거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은 더 과소가 될 거다. 과거 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세계 질서의 변화는 큰 트렌드니까 거기서 또 계속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SMC가요, 지금 3나노 노이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3나노 대형 고객 주문 취소가 있었다라고 해서 대만 쪽에서 외신 보도가 나왔고, 이게 이제 대형 고객이라 해봐야 애플 아니면요, 그리고 퀄컴 아니면 AMD, 엔비디아 정도인데, 여기 이제 소모품하고 장비 납품하는 협력사들한테도 한 40~50% 정도 주문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삼성은 이제 3나노 GAA가 좀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같은 3나노는 아니에요. TSMC가 하는 게 훨씬 트랜지스터 밀도도 높고, 그리고 여기는 AP를 하고 있고, 삼성은 아시죠? 비트코인 채굴형 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은 3나노라고 보기에는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이 4~5나노에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잘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한판 뒤집게 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프로세스 인 메모리, 이야기하면서 애플 M1이 프로세스 인 메모리다, M2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굉장히 전문가 분이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이거는 메모리의 관점이다, 이렇게 용어 쓰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거는 애플은 M1하고 M2 같은 경우들을 UMA라고 쓴다, Unified 메모리 아키텍처라고 쓴다. 요거는 사실은 CPU나 GPU나 NPU가 D램의 메모리를 공유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PIM이라고 쓰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굉장히 정중하고 굉장히 전문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거를 M1하고 M2가 PIM이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의견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원 패키지면 이게 어쨌든 실리콘 인터포저 위에서 프로세스하고 메모리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PIM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전문가도 있는데 저는 이분의 의견을 수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애플은 PIM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결국은 이게 메모리 관점이냐 프로세서의 관점이냐 시스템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어쨌든 기술 자체도 조금 이제 알고리즘 자체가 좀 다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M1, M2는 UMA라고 제가 이제 정확하게 용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채널 구독자들 장난 아니죠. 자, 그러면 결국 AI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반도체들이 진화하고 있는데 그게 결국 제가 이야기했던 PIM이라든지 컴퓨팅 메모리라든지 결국 뉴로모픽 반도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것도 뭐 뉴로모픽 반도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메모리의 최종 지향점일 수도 있어요. 이걸 뭐 또 나중에는 애플이나 팹리스 업체들은 또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용어를. 그런데 이제 결국 신경망 반도체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고 보는 거고 스토리지 형태는 DNA 그 형태로 진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AI라는 것 자체가 사람의 뇌를 모방한 거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하고 저장이 같이 있는 거고 이거는 뉴런하고 시냅스 반응처럼 사람의 뇌처럼 굉장히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AI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쪽으로 갈 건데 중요한 건 그런 거죠. 네, 이 삼성은 왜 그러면 공격적으로 서버향 공격적으로 왜 하냐? 결국 여기서 이제 AI 반도체에서 해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애플 UMA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약간 메모리 자체가 ASIC화 되고 있죠. 주문형 반도체처럼 되고 있죠. 메모리가 이 애플에 맞게 주문형으로 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AI용 칩에 맞춰서 SK 하이닉스에 HBM3를 주문했죠. 가장 최적화된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약간 범용에서 ASIC으로 가는 요건 메모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중간에 보신 분들은 제가 시스템 반도체 이야기하는지 착각하면 안 돼요. 메모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범용에서 주문용으로 가는 중간 과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데 점점 더 메모리 자체도 ASIC화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삼성은 아마 이 시장을 보고 있는 건 아닌가.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시장이 뭔가 좀 캐치 못하는 수요를 삼성이 혹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 서버 쪽에서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서버 쪽에서 맞춤형 ASIC화된 메모리가 필요할 텐데 그때 삼성은 이걸 준비를 하고 있을 거다.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제가 항상 메모리 쪽에서 이야기하면 수요 시장에서 보는 게 스마트폰이 한 40%, 그리고 서버가 한 35에서 한 38%, 그리고 PC가 한 13에서 많을 때는 한 15% 정도가 이 정도죠. 자, 그런데 지금 스마트폰 쪽하고 서버 쪽하고 아마 역전이 될 것 같습니다. 역전이 될 것 같아요. 역전이 될 것 같고 요거는 적어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에 될 것 같은데 서버 쪽이 아마 40%대까지 올라갈 것 같고 스마트폰이 뭐 한 30% 후반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서버 쪽 시장이고요. 자, 내년에 스마트폰하고 PC 쪽에는 경기 침체인데, 그죠? 경기 침체는 결국 소비재, 결국 내구재잖아요. 수요가 올라오기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죠. PC 쪽은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스마트폰은 22년하고 한 23년하고 한 비슷하게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거든요. 아마 23년에 역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럼 결국은 지금 보고 있는 게 서버 쪽이거든요. 서버 쪽이고, 자, 우리 전설의 칩, 사파이어 래피드가,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드가 나오긴 나올 거예요. 정말 팻게싱어가 옷을 벗지 않으려면 나올 건데, 요 시장을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서버 쪽에. 그래서 내년에도 성장한다, 서버 쪽은. 여기는 이제 인프라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네, 결국 클라우드 쪽은, 클라우드는 지금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어요. 더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클라우드 쪽이 그래도 해줄 거다.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주커버그한테 지금 주주들이 막 사원 보내고 그러잖아요. 투자 줄여라. 근데 주커버그는 우리 메타버스 쪽에 지금 투자 줄이면 안 돼. 서버 투자 줄이면 안 돼. 막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하고 그죠? 애플 TV 플러스 같은 OTT들 지금 경쟁 치열하죠? OTT들도 계속해서 지금 서버 증설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파이어 래피즈가 나오면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지금 클라우드 점유율 같은 경우는요, 클라우드 쪽에 보면 아마존 웹 서비스,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한 32%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저가 한 17%, 그리고 구글이 한 9%, 그리고 알리바바 클라우드가 한 4%. 이 정도 돼요. IBM도 한 4% 되거든요. 네. 빅3. 네. 요 빅3가 중요한데, 이제 여기 메타도 이제 투자를, 이거는 이제 뭐 클라우드 서비스는 아니지만 메타는. 어쨌든 이쪽이 경쟁이 굉장히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겁니다. 얘들은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인프라 투자는 물론 뭐 경기 침체 영향이 아예 없을 수는 없죠. 플랫폼 회사들도 매출하고 이익이 빠지면 좀 이제 보수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투자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서버가 왜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냐? 아직까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려요. 그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업체 간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DDR5하고 사파이어 래피즈 맞춰서, 그리고 이제 CXL이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도 나왔죠. 네, D램만 추가로 이제 외장 메모리처럼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 XR 시장, 그리고 자율주행차 시장도 본격화되고 있죠. 이런 시장을 보고 있으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차량용 쪽의 D램은 마이크론이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은 아직까지 이쪽 시장은 별로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이게 연평균 30%씩 성장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요도 많이 올라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하승규 님이 남겨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신규 진입한 웨이퍼 커팅 장비와 이오테크닉스의 다이싱 장비 차이가 궁금합니다. 다 같이 웨이퍼를 자르는 장비인데 사용 용도가 다른지, 아니면 경쟁 관계인지, 앞으로 기술 방향 등이 궁금한데 아신님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반도체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네, 일단 한미반도체는 웨이퍼 소를 지금 신규 사업을 하고 있고, 이오테크닉스는 다이싱 쪽은 스텔스 다이싱 쪽하고, 그리고 그루빙 장비가 있습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일 수도 있고요, 경쟁 관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미반도체가 타깃으로 하는 시장은요,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독점하고 있는 요 웨이퍼 소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어요. 4에서 6인치부터 8인치 웨이퍼, 그리고 12인치 웨이퍼 쪽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거고요. 요거는 다이아몬드 톱입니다. 반면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다 레이저 기술이에요. 레이저 기술이고요. 웨이퍼 소를 이렇게 자르는 거는요, 대부분 다이아몬드 톱으로 자르는데, 레이저로 자르면 좋은 부분도 있죠. 그런데 비싸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약간 특화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화된 영역인데요. 자, 그러면 이걸 어디에 쓰냐? 스텔스 다이싱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웨이퍼 두께가 뭐 한 100마이크로미터라고 하면요, 요거를 요즘에는 웨이퍼를 층층이 쌓는 구조가 많기 때문에, 3D 구조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백그라인딩을 통해서 한 30마이크로미터 수준까지 줄여요. 그러면 이게 100마이크로미터도 정말 무슨 A4 용지 두께 뭐 이런 수준인데, 더 줄이면 그냥 다이아몬드 톱이 딱 가면요, 이게 탁 닿자마자 진짜 우리 비스켓 쪼개지듯이 있잖아요, 쫙 깨져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를 때 내상을 입히는 겁니다. 레이저를 가지고 이렇게 웨이퍼 중간에다가 여기다가 막 파괴를 시켜 놓는 거예요. 레이저를 쫙 조사를 해가지고 중간에다가 내상을 입히는 거죠. 그리고 밑에다가 테이프를 딱 발라요. 그리고 냉동실에 집어넣습니다. 냉동실에 집어넣었다가 딱 꺼내요. 그래서 내상을 입힌 부분을 끝으로 이렇게 싹 잡아 당기면요, 이게 깔끔하게 쫙 떨어집니다.
그게 스텔스 다싱이고요. 딱 봐도 비싸겠죠. 그래서 아주 특화된 영역에만 쓰는 거고요. 그리고 그루빙 장비 같은 경우는 이게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시스템 반도체는 이 메탈 라인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구리. 메탈 라인이 굉장히 많은데 메모리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닌데 요즘에 이제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이 계속 많이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쪽 구리가 이렇게 구리 라인이 있으면 이게 다이아몬드 톱이 이렇게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쁘게 딱 잘려야 되는데 구리가 이렇게 밀립니다. 이렇게 잘리면서. 그러면 이렇게 예쁘게 안 잘리면 여기 불량이 나는 거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그림이 뭐 잘 이해가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구리 부분만 레이저 가지고 싹 끊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탁탁. 구리 부분만 끊어주고 그 다음에 웨이퍼 쏘 가지고 쫙 자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풀컷 장비는 아닌 거죠. 웨이퍼 쏘는 풀컷이고 이거는 이제 풀컷 하기 전에 그런 쓰는 장비다. 물론 이제 스텔스 다이싱은 풀컷이지만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얇은 웨이퍼 이런 쪽에만 쓰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부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둘 다 국산화하는 그거는 이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둘 다 웨이퍼 쏘 쪽이지만 같은 듯 다른 시장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일반 투자자들은 많이 안 들어오시고 정말 준 전문가 분들만 들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점점 어려워지나요?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주말에 꿀잠 푹 주무시고 다음 주에도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